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 주, 저번에 한 번 처음 뵙고, 한 주 만에 지금 뵙는데요. 아까 제가 한 9시 반에 도착해서 식구님들, 이미 와 계신 식구님도 계셨고, 또 이제 한 분 두 분 오시는 식구님도 좀 뵀었는데, 언제 봤다고? 반갑더라고요. 네. 반갑더라고요. 아마 저번 시간에 저와 같이 눈을 맞춰주시고, 네,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나눠주셔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장로님 어떠셨어요? 없습니다. 네. 자, 혹시 저번 주에 공감대화 강의를 좀 들으시고 내가 좀 느낀 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좀 봐진 것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혹은 저번 주에 강의가 어떠셨는지, 마음에 남은 건 무엇이었는지 꼭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상류 바보. 네. 이거를 저번 제가 못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그 강의란 단어로 강의가 어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유추해보는 뿐이죠. 간접적으로, 네. 제가 그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사실은 안면 약간 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봐요. 근데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길래 제가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의 좀 멋쩍음이셨을까요? 저번 주에 못 보고 오늘 참석하게 된 거에 대한? 다 모르고 네. 참 멋지다, 이쁘다 이 생각했어요. 아, 이뻐서 감동하고 계셨군요. 네. 어떻게 좀 오늘 괜찮나요? 네. 네, 우리 친구님 얘기 잠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저번에 강의를 좀 듣고 한 주를 보내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갈등 같은 게 참 많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하고, 수미야, 너는 이거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했었어. 저와 대화를 참 많이 했고, 말수를 줄였고, 누구하고도 전화통화 한마디도 안 하고, 나 자신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전화통화 원래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나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나하고 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깊이의 맛을 느끼면서 이런 방법이었구나. 네, 그러면서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셨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를 만났는데 좀 느낌이 따뜻해지셨었나요? 그래, 옛날에 너무 이랬었는데 그 네. 모습을 찾고 싶어서 무척 애를 썼어요. 내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순이가 너무 반가워했을 것 네, 같아요. 반가웠어요. 진짜. 반가우셨어요? 네. 나와의 대화 속에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우셨구나. 그래, 너는 이런 성격이었었어.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막 이런 마음. 그래, 상대의 막 감정에 내가 치우치지 말자. 이렇게. 상대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과의 만남을 좀 가지셨군요.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을까요? 네. 김순희 도사님. 저 식구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좀 받으신 걸까요? 그런 감동. 네. 저희 강의를 듣고는 어떤 느낌이 혹시 드셨었나요? 아주 김순희 씨랑 똑같은. 네, 묻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셜 스킬이지요. 네, 똑같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혹시 한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 쑥스러우세요? 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좋지만 마이크를 주니 약간 쑥스러움이 있으실까요? 부끄러우신가요? 대면적으세요? 네. 표정이 뭔가를 따뜻한 표정이긴 하나 언어로 표현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장로님 어떠셨어요? 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들이 권리를 많이 배우면서 이런 소통과 공감에 가는 걸 좀 많이 몰랐어요. 근데 참 그 가사님의 그 참 소통 공감이 참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걸 그래서 이것이 참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또 한 일주일 하면 또 조금 잊어먹게 되고 막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것이 좀 아마 기다리시게 되겠다고. 들어서 좋다는 건 알았지만 잊어버리게 되니까 걱정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런데 오늘도 다시 들을 걸 생각하니 기대감이 있으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 기대감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님을 제가 3분의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보내는 걸 하나의 호흡으로 해서요. 술을 한번 세보시면서 깊이 한번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분의 시간을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눈은 잠시 감으셔도 좋습니다. 몇 번의 호흡을 하셨나요? 10번. 몇 번의 호흡을 하셨나요? 10번. 10번. 25번. 25번? 요건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네, 15번. 15번. 23번. 23번 하셨어요. 몇 번 호흡하셨나요? 13번. 8번. 몇 번 호흡하셨나요? 네. 13번? 15번? 술을 안 샜다. 수세라는 소리 들은 적 없다. 그쵸. 네,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7분. 네. 굉장히 성적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술을 좀 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술을 세신 분들은 당연히 들었겠죠. 그럼 이제, 수세라고 한 적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청을 안 해서 네. 심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 식구님들은 굉장히 술을 세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비율적으로 따질 때. 제가 이렇게 술을 좀 세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고 다 여쭤보잖아요. 술을 세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저 강사가 몇 번 숨을 쉬었는지 물어보지? 이런 의아함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마 방금 술을 안 샜다고 하신 분이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언제 수세라고 그랬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몇 번 세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고 있어. 이건 뭐지? 네. 그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현실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술을 안 세신 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100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리는 사람에게 몇 개 들어갈까요? 몇 개 정도 들을 것 같아요? 2개? 5개? 10개? 네. 제가 100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디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귀에 몇 마디 들리시겠냐고요. 50! 50! 자, 몇 개 정도 들리실 것 같으세요? 100개 중에? 한두 개. 중요한 거 한두 개. 네. 한두 개와 50개 갭이 굉장히 크죠. 네. 25% 정도예요. 평균. 25%. 자, 제가 여기서 100마디를 떠들어도 여러분들 귀에는 25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자, 25개가 들어가는데요. 귀에 들어간 25개가 다 내 마음에 저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한두 개라고 말씀하신 게 그럴 거예요. 인간은 들린 25개의 정보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뭐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저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네. 술을 세라는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여길 가면서 다 사라졌을 수도 있고, 혹은 귀에 들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차분히 안정이 되는 시간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술을 왜 세라 그러지? 라고 하면서 숫자로 그냥 이렇게 세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25개 들어가고 75개는 사라져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 사이에 이만큼 이렇게 가깝지만, 이게 물리적인 거리는 이렇게 가깝지만 말을 하는 정보는 그렇게 75개가 이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25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님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마 한두 개일 수도 있고 4-5개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알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말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겠구나. 내가 말하는 게 다 전달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 저번 주에 내가 말한 상느 바구를 기억 못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다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끌고도 갔어요. 100명 정도 되는 인원 정도면 그냥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쫙 다 끌고 갔었어요. 젊은 혈기로. 네. 네, 지금은 그래, 내가 전달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질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나 또한 내 배우자의 얘기나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다 못 듣고 있겠구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있지 않겠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의 아니게 겸손해졌어요. 본의 아니, 누가, 야, 너 이런 거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야, 아니거든? 너 이렇게 말 안 했거든?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 기억에 남는 건 없으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여기서 출발하기를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모두 다 들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남은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만 알아도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의 대화가 결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나의 바람이라는 거. 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대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인간은 누구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네, 관계를 맺어가요. 대화는 말하기와 뭐죠? 듣기. 네, 말하기와 듣기가 잘 되면 뭐가 되죠? 네, 소통이 되어져요. 인간의 행복은 소통이 되어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생각과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돈, 명예, 권력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통, 대화가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핑퐁이 되어져야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대화다 혹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 전달은 언어 준 언어, 몸짓 언어인데 말은 몇 프로라고 했었죠? 네, 말은 7%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93%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다 전달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좀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괜히 들었는데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좀 덜 받았네? 이런 식으로 네, 뭔지는 모르지만 느끼게 돼 있어요. 왜? 93%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면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좀 힘들어 라고 말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내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면 배우자가 오해를 안 해요. 근데 회사에 있는 일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꾹꾹 참으면서 밥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 양반은 하루 종일 집에서 고생한 나한테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나한테 뭔가 기분이 나쁜 게 있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제일 나아요. 어느 날 제가 회사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뭐 신발을 좀 어지럽혀 놨었나? 신발장도 이렇게 놨니?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오늘 뭐 힘든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힘들면 그렇게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땐 엄마가 오늘 좀 힘들었단다. 신발이 이렇게 짝이 멀리 있는 걸 보니까 좀 속상해. 짝꿍끼리 좀 같이 놔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네. 이 메르비안 법칙이라고 하는 이 의사 전달 방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말하기보다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청은 귀가 왕이 돼서 10개의 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세포가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의 마음으로.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눈을 맞춰주시는 것 10개의 감각세포를 저에게 주고 계신 거죠. 감사해요. 네. 자, 지금까지 제가 리뷰를 해드렸어요. 복습. 왜 복습을 해드렸을까요?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도 맨날 양말, 거실에 놓여있는 양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갓 태어났을 때 엄마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 엄마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입 밖에 내기 위해서 몇 번 듣는지 아세요? 10,000번. 10,000번. 네. 왔네요. 자, 몇 번 정도 들으면 말씀하실 것 같아요? 30,000번입니다. 30,000번. 30,000번 들어야 한 번 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대화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답답하지 않아요.
왜? 3만 번 아직 얘기 안 들었으니까. 3만 번은 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서야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는 거를 이해도 좀 시켜드리고 싶고, 저희가 부모 교육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도대체 몇 번을 말했니? 라고 엄마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공감대와 대화를 듣고 교육을 받고 나면 이렇게 바뀐대요. 내가 몇 번을 아직 3만 번도 얘기 안 했지? 알았어, 조금 더 얘기할게. 이렇게 그렇게 엄마가 자기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몇 번 안 했지? 아직 몇십 번밖에 안 했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인간이 뭔가 뇌리에 남기고 자기 거화 시키는 데는 3만 번 정도의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만 17세까지는 인풋이에요. 계속 투입해주는 거예요. 신발 정리는 신발이 짝꿍끼리 있어야 한단다. 이런 거. 양치질이 너희 이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한 거란다. 밥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약속 시간을 꼭 지키는 게 좋아. 이런 이야기들은요. 만 17년까지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투입. 엄마가 몇 번을 말이니? 아직 3만 번 얘기 안 해서 아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17세 이후에 발현이 된다고 해요. 긴가민가 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20살인데 독립을 했는데 걔 집에 가보면 제가 그렇게 자기 벗은 옷도 정리도 안 하던 아이가,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하던 아이가 왜 정말 깔끔하게 집을 나올 땐 침대 싹 다 맞춰놓고 돌돌이까지 다 돌려서 정리까지 싹 하고 먹은 그릇은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바깥에서 이렇게 새지 않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17년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 논문 발표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성인이 되어진 다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감대화라고 하는데 동감하고 공감 어떻게 차이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감과 동감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동감은?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자기하고 네. 생각이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공감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는 거? 네. 왜 웃으세요? 웃음이 나오시나요? 틀렸을 것 같을까봐? 저는 놀랐어요. 미안하시군요. 맞춰줘야 되는데, 틀렸을까봐 걱정이 되고 미안하시군요. 맞췄어요. 네. 자, 우리가 동감과 공감을, 근데 동감과 공감을 처음에 맞춰주셔서 제가 조금 강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되네요. 좀 틀려주셔야 도움이 되는데, 아쉽다. 네. 근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동감은,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러니? 내 생각도 그래. 상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게 동감이에요. 그럼 공감은 뭐냐?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런 느낌이구나. 너는 그런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공감입니까? 동감입니까? 전 저기 나이가 뭐 아무것도 몰라. 자, 그러면 사모님이나 내 아이가, 자녀가 우리 아버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맞아요 아빠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 듣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이야기를 듣길 바라시나요? 근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진짜요? 끝나고 저희 개인 미팅 한번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혹시 아버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버님에게 잘 안 다가가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서 네, 감사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89이요? 까만색 머리 염색하신 거예요?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아버님 이해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행상 조금 진행을 좀 해도 될까요? 이해도 시켜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에게 진행도 해드리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바람이. 진짜요? 안타깝습니다. 네, 매우 안타깝지만 이 안타까운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다른 분께도 좀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자, 동감하고 공감 어떤 걸 원하시나요? 네, 뭐 동감하고 공감하고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감 쪽을 택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공감을 선택하고 싶다. 어떠세요?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다 좋으시군요. 네. 공감 대화에서는요, 동감하고 공감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냐면요. 제가 조금 편하게 예를 조금 들어도 될까요? 네. 우리 셋이 친구예요. 우리 셋이. 자, 잘 보세요. 우리 셋이 친구예요. 우리 셋이 친구인데, 이 친구랑 나랑 싸웠어요. 싸울 수 있잖아. 그죠? 싸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아가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싸웠어. 이렇게. 어떻게 말해주시길 원하시나요?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화가 나겠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주길 바래요? 뭐 서로 화합해야죠. 화합해야 되기는 하는데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시냐고요. 글쎄요. 그냥 뭐 좋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진아 괜찮은 앤데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시나요? 그렇죠. 그럼 기분이 좋으실까요? 만족스러우시겠어요? 둘이 싸웠는데 지금 이 친구가 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죠. 자, 우리가 보통 셋이 친구인데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 험담을 하죠. 진하게 되게 나빠. 강의할 때 소리도 되게 크게 지르고 좀 애가 아니야. 목소리도 크게 나올 뿐더러 예를 드는 거 너무 막 예를 들더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머 그래? 그게 나빴네. 진하게 별로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죠. 그게 동감이에요. 같은 생각을 하는 것. 네, 그게 동감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얘기를 해줬어요. 어머 그래 진아 되게 나빴다 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화해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때 너한테 조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조금 네 욕을 하긴 했어. 미안해. 근데 얘도 너 나쁜 년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네, 지금 진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과 동감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생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곤혹스러움이에요. 많이들 느끼시죠? 제가 여고 시절 많이 예를 들어서 하는데 교회에서도 생기고 학교에서도 생기고 회사에서도 생겨요. 동감하고 공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감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머, 진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기분 나빴겠다. 그래, 너 진짜 기분 나빴겠다. 속상했겠다. 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기분 나빠하는 내 친구의 마음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이 화해를 해도 이 친구도 셋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감하고 공감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 욕을 하면 그래 이렇게 마음에도 없어. 나는 이 친구 좋아하거든요. 근데 편을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편을 들어주고 나서 그게 돌아서 이제 찜찜해. 나중에 꼭 사단이 나죠. 사단이 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세계로 패가 나뉘거나 나만 따가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동감하고 공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동감을 해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그래, 내가
네 상황이어도 속상했을 것 같아. 너는 그럴 수 있었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굳이 나는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의 느낌과 바람을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네. 그게 공감입니다. 자, 달라요와 틀려요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달라요하고 틀려요는 어떻게 다를까요? 달라요하고 틀려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달라요, 다르다는 뭐고 틀리다는 뭘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친구들과 얼굴, 코, 입 등의 생김새가 달라요죠. 자, 내가 주소록에 저장한 내 이름의 글자가 틀려요. 맞아요. 흑인, 백인, 화민, 종은 피부색이 달라요예요. 달라요.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 달라서 왼손으로 글씨를 써요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봐야 생김새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나는 친구들과 얼굴, 손, 입, 생김새 등이 틀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식구님이랑 저희 머리 스타일이 틀리죠? 틀리게 뭐가 틀려요? 다르죠. 자, 틀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도를 해가지고 훌렁 넘어가셔서 유도에 넘어가셔서 너무 감사해요. 강의에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넘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눈물 날 만큼 감사해요. 자, 나의 머리 스타일과 당신의 머리 스타일이 틀리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머리 스타일은 정답인데 언니의 머리 스타일은 오답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촥 한 대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나와 너의 생김새가 틀리다. 너랑 나랑은 옷 입는 스타일이 틀리네? 내 옷 입는 스타일은 정답인데 언니의 옷 입는 스타일은 틀렸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물론 요 정도 상처 입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네, 목숨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계속 조금씩 이렇게 펀치를 먹는다면 지칠 수 있죠. 네, 지칠 수 있죠. 그래서 달라요와 틀려요를 구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래요. 달라요는 말 그대로 머리 스타일이 다르네요 이고, 틀려요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씨 쓴 게 틀리다, 철자가 틀리다,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것. 그러나 생김새, 외모,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상대와 공감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대와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상느바부입니다. 공감대와의 4가지 요소죠. 첫 번째 요소가 상황, 두 번째 요소 뭐죠?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가? 네, 맞습니다. 상황, 느낌, 바람, 부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상황은 지금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주셨어요. 내가 50년 동안 살아온 나의 과거를 다 가지고 와서 너는 또 그러니? 라고 말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질릴까요? 네,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듣는 사람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은 과거에 우리 아이가, 내 배우자가 어떻게 했던 그건 뒤로 하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또 늦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분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늦었으니까 좀 일찍 다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또 늦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치, 뭘 또야 또는 이렇게 뭘 또야 또는 이라고 아주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떠오르죠. 당신은 맨날 늦어요? 라고 하면 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겉으로는 미안해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뭘 또 맨날
어디는 출장 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날 수 있을까요? 거리감이 생길까요?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건데 또 맨날 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세상은 멀어지는 거예요. 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 지금 이것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또 매번 항상 이런 얘기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제거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느낌은 제가 가끔 느낌을 좀 여쭤봤습니다만, 느낌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느낌 단어를 물어보면 좋다, 나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없어요. 그리고 못 찾아요. 한 60개, 70개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4개밖에 못 누리고 살아요. 많은 느낌 단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삶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을 12척 반상을 넣고 밥을 먹는 것처럼. 네. 근데 느낌 단어를 4개만 알면 반찬 4개만 넣고 먹는 거예요. 4개만. 빈약해지죠. 느낌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바람은 느낌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긍정형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떠들지 마, 떠들지 마, 떠들지 마. 그럼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가 뭐냐면 떠드는 이미지가 남아요. 빨간 무늬가 있는 젖소는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무늬가 있는 젖소는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무늬가 있는 젖소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각 좀 하지마, 지각 좀 하지마, 지각 좀 하지마. 그런데 아이의 발걸음은 계속 점점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 시간에 도착하길 바래, 제 시간에 도착하길 바래, 제 시간에 도착하길 바래라고 하면 왠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네,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NLP라 그래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더십 강의할 때 네, 원하는 바를 써놓고 긍정적으로 외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에너지의 기운이 그렇게 많이 쓰여진대요. 부탁은 부탁이니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명령으로 하면 그건 더 이상 부탁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상황, 느낌, 바람, 부탁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어요. 상황은 지금 이것만. 느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바람, 느낌, 이유, 네, 부탁, 질문으로 강요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네. 자, 상르바부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배워서 이만큼이야, 배워서. 엄마 안 배웠었으면 알지? 니네 큰 이모 봤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그때는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넘어가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시길 바라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저희 아들처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한다면, 배워서 이만큼이야? 이렇게 응대를 해주실 수 있길 바래요. 네. 축복부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여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더라라는 피드백을 제가 간혹 받아요.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던데요? 이런 얘기도 간혹 들어요. 간혹 아니고 사실은 자주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직 못 배워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또 못 배운 사람인 이야기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어주길 바랬는데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상하셨군요. 네. 그 사람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지는 것이요. 변명하거나 또다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변화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변명하는 거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길 바랬는데, 그리고 공감 대화를 배운 사람이니 더 깊이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랬는데,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충족이 되지 않아서 더 속상하셨겠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 순간에 상대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 주는 것이요.
제가 이거 습득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좀 가르치는 병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가르치고 싶던지. 공감대화는 저번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위에 올라와져 있는 혹은 외면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진실로 바라는 내 내면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육이 이미 온몸의 근육이 바깥 세상을 보는 거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비추는 데는 시간도 들어가고 근육을 또 키우는 힘도 필요해요. 연습하는 시간이.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안을 비춰서 나의 느낌과 바람을 알아차리고 그걸 언어로 좀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상대의 수면 아래에 있는 느낌과 바람도 바라봐 줄 수 있게 돼요. 네. 저도 아직 뭐 잘하지는 못해요. 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건 느껴요. 내가 조금은 더 어제보다는 나의 느낌을 조금 더 잘 살펴봐 줄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은 더 민망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게 된 거? 네,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대화는 수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을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진짜 내가 바라는 것과 진짜 우리 어머님이 바라는 게 서로 이렇게 같이 주고받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수수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데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가 정서적인 노예 단계입니다. 뭐냐면 나의 느낌이 나의 바람에서 오는 건데 내 느낌이 상대 탓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불편하면 식구님들이 나의 눈을 안 바라봐주네. 그래서 내가 불편하네. 이렇게 여러분들 탓을 하는 거죠. 왜? 근데 내가 만약 불편하다면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조금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구나. 이 바람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정서적 노예 단계는 나의 감정을 상대가 책임져 주길 바라고요.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엄마가 화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 와이프가 화낼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해야지. 나의 행동의 이유가 누군가의 감정 때문이라면 그건 정서적인 노예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거치는 단계가 얄미운 단계예요. 뭐냐면 내 느낌은 내 바람에서 오는 거고 상대의 느낌은 상대의 바람에서 오는 거구나. 상대가 화가 났어. 누구 거예요? 상대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내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는 단계예요. 얄미운 단계. 왜 얄미운 단계라고 하냐? 나의 느낌이 소중한 건 알아요. 그래서 나 이거 먹기 싫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지금 이거 부르기 싫거든? 이렇게 지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좀 얄미워요. 그래서 얄미운 단계라고 불러요. 나의 느낌과 바람이 소중하다는 건 알지만 아직 상대의 느낌과 바람을 존중할 힘은 없어요. 네, 배려할 힘은 아직 없어요. 근데 충분히 나의 느낌과 바람을 알아봐주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버릇하면 상대의 느낌과 바람도 존중해 줄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상대의 느낌과 바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정서적인 해방 단계입니다. 나는 이걸 바래서 이런 느낌인데 당신은 이걸 바래서 이런 느낌이군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렇게요. 이 단계가 정서적인 해방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3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를 굉장히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얄미운 단계이구나. 저희 공감대화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한 1년 정도 수업을 한 친구는 어느 날 와서 선생님 저 여기 숙제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박수 쳐줬어요. 하기 싫다는 자기의 욕구를 건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조금 도덕적으로 혹은 성숙되지 않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충분히 거칠 때 진심으로 우러나서 할 수 있게 돼요.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 단계를 원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얘기는 목사님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명령을 조금 멈추고 질문을 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앵무새 질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오늘 집에 갔으면 뭐 하나는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좀 말하자라고 명령을 좀 스탑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방 좀 치워. 어떻게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방금 치워주겠니? 그렇죠. 방 좀 치울래? 이렇게요. 일어나! 어떻게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너무 공손하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어날래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오늘은 저번 주보다는 나아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명령의 끝을 질문으로 하는 게 초급 단계고요. 그 다음에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급 단계예요. 마지막 고급 단계는 바람을 넣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라고 한다면 일어날래? 가 되겠죠. 초급은? 그럼 중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아이를 깨울 때 무엇을 바래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되게 우리가 아침마다 아이를 깨웠잖아요. 근데 무엇을 바래서 아침에 아이를 깨웠냐고요? 지각하지 않아. 그렇죠. 지각하지 않게 학교 가라고? 근데 학교 늦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 시간에 도착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를 깨울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러면 지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굳이 따지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네, 위협에 해당해요. 너 이렇게 하면은 늦거든? 이렇게. 그래서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은 뭐였죠? 제 시간에 도착하길 바라는 거 맞을까요? 맞나요? 제 시간에? 네. 그래서 중급 단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래. 일어날래? 이렇게요. 네. 아침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깨웠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잘 일어났어. 그쵸. 잘 일어났을 것 같죠? 고마워요. 저랑 짰어요. 네. 그 다음에 고급은 상대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학교에 제 시간에 가기를 바래. 그래서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요거 어때요? 네, 일어날게요. 바로 일어날게요. 네. 이런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명령만 해요. 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이가 건강하길 바라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들이길 바라고 엄청 바래서 수면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일어나, 빨리 먹어, 골고루 먹어, 양치질 해야지, 학교 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빨리 가, 이렇게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 빨리 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네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단다. 그래서 지금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한다면. 그죠? 양치질을 하라고 할 때 빨리 닦아가 아니라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엄마 이 많이 썩어가지고 지금 오징어도 못 씹어야? 넌 엄마 나이 됐어도 오징어도 잘 씹고 이것저것 맛있는 걸 잘 먹을 수 있길 바래. 그래서 양치질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17년 동안 하는 거예요. 만 17세 되기 전까지. 네, 만 17세 되기 전까지. 근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요. 네, 다행인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를 하나 가지고 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앵무새 질문입니다. 앵무새는 말을 따라하기로 유명하죠. 그죠? 제가 아까 우리 그 식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앵무새 질문을 해드렸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당혹스러우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저번 주에 못 나오셔서 라고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괜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따라하는 나는 이거 너무 영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듣는 상대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나와 상대 사이에 마음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앵무새 질문입니다. 아, 복사 하나 해드릴까요? 네, 책을 한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앵무새 질문을 하는데 앵무새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담아야 해요. 만약에 제가 영혼을 담지 않고 저번 주에 안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나와서 이렇다고요? 라고 말했으면 빈정이 상하겠죠. 똑같이 말해도 빈정이 상해요. 근데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아까 되게 사랑한다는 메시지 보낸 거 받으셨나요? 그 마음으로 저번에는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앵무새를 해야 상대에게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 앵무새를 가르쳐줬더니 엄마한테 따라했다가 혼났대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중학교 이렇게 서울 북부교육청에 학교 강의를 가는데 왜냐하면 영혼 뺀채 밥 먹으라고요? 이렇게 했다가 혼나는 거죠. 엄마가 밥 먹어! 밥 먹으라고요! 이렇게 영혼을 담으시길 바래요. 네. 부탁과 강요는 제가 거절할 권리를 주는 것이 부탁이다. 상대가 거절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강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분 나쁜 만큼 강요한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상느밥으로 얘기했어요. 아들, 엄마가 잘못 봐가지고 왔는데 좀 무겁단다. 좀 내려와서 도와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배운 대로 했단 말이에요. 영혼은 좀 덜 담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 아들이 싫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40년 먹은 화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부탁한 걸까요? 강요한 걸까요? 얼만큼? 치밀어 오르는 만큼. 강연. 제가 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똑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아들 좀 와서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안 돼 엄마 나 지금 씻으려고 옷 벗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때 저는 진짜 부탁한 거예요. 아까는 부탁이 아니었어요. 네, 진짜 부탁한 거예요. 부탁은 뭐냐면 내가 함께 푹 쉬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싶으니까 같이 산책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상대가 예스를 하잖아요. 예스를 하는 건 상대도 나랑 같이 산책을 가고 싶기 때문에 예스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 no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바람에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바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부탁에 대한 대답 예스는 나도 피로 풀면서 쉬고 싶어 고 부탁에 대한 대답 노도 상대의 바람에 충실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회사에 뭔가 내야 될 게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 이 바람에 예스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절을 나에 대한 거절이라고 받아들여요. 네. 애기 엄마들한테 이 강의를 해주면 이래요. 아침에 어쩌다 한번 아이 유치원 보내는 걸 부탁을 했더니 남편이 안 들어줘요. 그럼 애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애는 혼자 키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애는 나 혼자 키우냐고요. 내가 3년을 한마디도 안 하고 나 혼자 했는데 어쩌다 한번 부탁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요. 남편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많이 속상해 하시면서요. 왜? 상대의 거절 노를 나의 존재에 대한 노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상대의 대답 노는 그저 상대의 또 다른 바람에 예스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 애기 아빠는 회사에 제 시간에 조금 출근해서 그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프레젠테이션 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래서 회사 생활 잘하고 승진도 하고 해야 내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리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예스를 한 거라는 거예요.
와이프나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노를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집을 좀 들으러 내려와 줄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노 한 건. 그 아이는 욕조에 물을 받아놨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던 것 뿐이죠. 물론 엄마의 바람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하죠. 그러나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거절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공감 대화가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나의 느낌은 내 바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든 행복이든 화남이든 노함이든 그 모든 것은 나의 바람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가 화가 났어. 저희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 누구 거예요? 시어머니 거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누구 거예요? 남편 거요. 내가 화가 났어요. 누구 거예요? 이런 대답 잘 안 하세요. 내가 화가 난 건 상대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네. 그러나 내가 화가 난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내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공감 대화로 화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느낌에서 느낌 표현하는 건 바람 때문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조금 볼게요. 나상느바브는 내가 이걸 들으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바람이 있거든. 혹시 이거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나상느바브 문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꾸 짜증만 내는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났어? 상황만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짜증내는 너를 보니? 느낌만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괴로워. 불안해. 긴장돼. 불안해. 불안해.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일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길 바래. 그렇죠. 그래서 부탁은 천천히 얘기해줄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이따 뭐 음료수라도 하나 뽑아드릴게요. 네. 자꾸 짜증만 내는 가족에게 당신 왜 또 짜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짜증내는 너를 보니까 좀 불안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라거든. 천천히 얘기해줄 거지? 내가 좀 기다려주길 바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게임을 3시간째 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직까지 하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감대화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3시간째 하고 있는 너를 보니까 보니, 그렇죠. 보니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하고 속이 상해.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구나. 그 다음에 바라거든. 네, 뭘 말해? 약속된 시간을. 그렇죠. 약속된 시간을 지켜주길 바라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내일을 약속 지킬 거지. 내일은 약속 지켜줄 수 있을까? 내일은 약속 지킬 거지? 이렇게 얘기해 주자는 거예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했으니까요. 네. 지금 포토타임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네. 자,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돌려드릴까요? 네. 찍으셨어요? 네. 너를 보니까 네. 답답하고 속 상하네. 그래, 대답 안 하는 너를 보니까 좀 속상하다.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일까요? 교회에 가기를 바라는 거지. 네, 교회 가기를 바라는데 조금 깊은 이유요. 왜 교회를 가길 바라시나요? 교회에서 뭘 얻을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인가요? 그게 진짜 바람이죠. 뭘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조금 교과서 같지만 저런 바람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길 바래. 네가 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제 바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부탁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생각해봐 줄 수 있겠니? 아니면 다음 주엔 좀 같이 갈 수 있겠니?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꼭 가자. 다음에 꼭 가자. 강요인가요? 부탁인가요? 꼭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음에 꼭 가자. 이거
이거는 강요할 수 있어요. 다음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렇죠. 네. 아,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님 맞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아 화이팅! 네. 한번 생각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럴 때 얘기하면 돼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그죠? 다음에 갈 거 생각해 볼게요. 지금 대답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죠. 다음에 갈 수 있겠지. 있겠지인가요? 있겠지인가요? 있겠니? 아, 그렇죠. 있겠니?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따님께 강요가 될까봐 제가 좀 스탑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부할 권리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언어를 기린의 언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포유류 중에서 키가 제일 커요. 그래서 심장이 한 펌프질할 때 저기 멀리까지 가고 쭉 밑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의 힘이 포유류 중에서 제일 강하대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언어여서 네, 심장의 힘이 제일 강하다, 연민의 언어다, 그래서 기린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물어뜯고 상처를 주는 언어도 있죠. 그것을 자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칼이 아마 늑대과 동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작은 짐승을 뜯어먹는 그런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를 구분을 해서 쓰는데요. 우리 인간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이냐? 나를 탓해요. 나를 물어뜯는 거예요. 아휴, 내가 잘못 키웠지. 내가 잘못 키웠어. 내 탓이요. 그 다음에 2번째 선택은 뭐냐면 남 탓이요. 남 탓. 뭐예요? 저거 19살인데 내가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상대를 탓하는 말이에요. 이 2가지가 무슨 언어일까요? 자칼의 언어에 해당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느낌과 바람에 머무를 수 있어요. 네. 상대에게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의 느낌과 바람에 머무느냐? 저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좀 속상하다. 내가 어떤 입장인지, 내가 뭘 바라고 한 건지 알아주길 바라거든. 이렇게 나의 내면으로 나의 느낌과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주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저런 바람이 있기 때문일까?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긴장되기 때문일까?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자, 우리 듣기 힘든 말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 듣기 힘든 말. 자, 듣기 힘든 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내가 가슴에 콕 박혀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너 성질이 왜 그따구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해요. 이따 제가 책 꼭 드릴게요. 네. 너 성질이 왜 꼭 그따구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언어인데, 네,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셨는데. 너는 성질이 왜 그따구니? 라고 말할 때 남 탓, 뭐라고 할까요? 남 탓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남 탓, 내가 성질이 나쁘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그럼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건 자칼인이에요. 나를 탓하는 거. 상대를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 너는 네 성질은 어때서?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인간들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고요. 네, 상대를 공격해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뭐 얼마나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그리고 나를 탓해요. 나를 탓할 수도 있어요. 나 성질이 진짜 나쁜가 보다. 이렇게요. 근데 나의 느낌과 바람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저 이야기를 들으니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속상하다. 좀 슬프네. 이럴 수도 있고요. 상대의 느낌과 바람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걸까? 아, 내가 내 친구랑 좀 사이좋게 원활하게 지냈으면 하는데 자꾸 싸우니까 걱정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4가지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넌 성질이 왜 그 모양이니? 라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어요. 그죠? 이미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나를 탓하면서 나 자신을 좀먹을 수도 있고요. 상대를 탓하면 분노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남 탓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분노가. 그렇다고 남을 욕한다고 해서 내 분노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더 몸을 화가 깃들어서 화병이 생겨요. 네. 근데 나의 느낌과 바람을 알아차려 줄 때 나는 해소가 됩니다. 내가 알아차려 주는 만큼. 상대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 줄 때 상대와 소통할 수 있게 돼요. 네. 이게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네. 기린의 언어를 선택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나의 삶이 분노로 가득 차거나 혹은 점점 내 스스로 물어뜯어서 메말라가는 삶이 아니라 풍요로워지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너는 성질이 왜 저러니 라는 말을 들어도 내가 나의 느낌과 바람을 알아차는 얘기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이해받잖아요. 너 성질이 그렇다 보니 나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이건 어떤 상태예요?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거겠죠. 아무 느낌이 없고 네. 감정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없다. 둔감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네. 둔감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둔감했고 마음이 맺히지 않았다면 제가 자 마음에 맺힌 말 뭐가 있을까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너는 성질이 왜 그러니?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네. 생각이 난다는 건 아주 뭐 강렬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딘가에는 익숙해져 타도 들어가시고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네, 그건 어쨌든 공격적인 언어여서 그죠? 그거 공격적인 언어잖아요. 너 성질이 왜 그 모양이니? 라는 이야기는. 근데 그거는 내가 굳이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조금 맞았단 소리거든요. 맞았단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상처가 아니면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난다는 건 상처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지만 근데 상처가 났다는 걸 스스로 못 알아차려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좀 슬퍼. 네, 좀 마음이 아파요. 네. 왜 나는 안 그러는데 선생님 마음 그러게요. 저는 왜 마음이 아플까요? 네.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자신의 느낌과 바람을 알아차려 줄 때 인간은 소통되어지는 느낌이 들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박사과정 심리학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치유의 과정도 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바람에 조금 멀어져 있는 건 아닐까?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도 내 판단이야. 내 판단. 네. 판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단순히 강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각을 기억력을 잘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자칼인이요. 나 자신을 물어뜯는 말은 정말 삼가하시길 바래요. 제가 저번 주에 차라리 조상 탓을 해라 이런 얘기를 감히 했었어요. 그냥 단군 할아버지 탓이다. 우리 그런 걸로 정하자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건요. 내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때리면 잘못 때릴 수도 있어. 그래서 치명타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치명적인 데를 꼭 골라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나 자신을 탓할 바에는 당분간은 내가 기린의 언어를 쓸 수 있을 동안은 그냥 남 탓을 하는 걸로 혹은 조상님께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저는 진짜 조상님을 탓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을 탓하는 언어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교회인이 조금 첨언을 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슬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칼의 언어는 좀 내려놓으시고 기린의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무시하거나 내 책임 아니야, 명령, 네가 그렇지 뭐 판단, 비교 이런 게 다 자칼의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건 예시를 해놨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예시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라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약함 드러내기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성인분들이어서 약함 드러내기를 좀 안 하시는 편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의 약한 모습을 가족들이나 식구들이나 보여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닙니다.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뭔가요? 아닙니다. 다 아닌가요? 예. 네, 다 아니시군요. 네.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우리는 약점을 드러내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 약점을 보이는 순간 상대가 숨통을 물어뜯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해요. 네, 감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마요. 네, 감추면 골마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강사인 제가 지각을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지각해서 되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각을 했으면, 그죠? 그럼 민망한 감정을 보여야 되겠어요? 감춰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보여요? 창피한데. 안 창피한 척하고 해야지, 강의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너무 창피한데, 안 창피한 척 계속 감추죠. 창피한 마음을 감추면서, 여러분, 그래서,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라고 막 강의를 해요. 제가 계속 감추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세요? 저 강사 뭔가 감추고 있네?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또 어느 혹자는 쟤 늦었는데 왜 사과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공격이죠? 이러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엄청 창피합니다. 네,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진행한다면 속으로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더 이상 지각을 한 건 나의 약점이 아니게 돼요. 네, 내가 드러내는 순간. 근데 내가 감추려고 하는 순간은 계속 감춰야 돼요. 에너지를 계속 써야 돼요. 약함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네, 어떻게? 난처하네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피하네요. 미안합니다. 지루하시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루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약함 드러내기는 우리가 상대하고 나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어떤 게 더 나으시겠어요? 제가 안 잘못한 척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과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창피하네요. 라고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 어떤 게 더 나아 보이세요? 네, 후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도 된다고요. 네. 근데 진짜 창피하면 사실 잘 말 못해요. 네. 정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어쨌든 난처하다거나 두렵다거나 무척 어렵다거나 미안하다거나 뭐 창피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상대가 굉장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더 다가온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대화에서 화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뭐냐면 화는 누구 거라 그랬죠? 내 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쟤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 거래요. 공감대화에서는 화를 참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라고 배우셨나요? 참으라고 배우셨나요? 참으라고 배웠어요. 근데 강사는 참지 말고 내래요. 뭐가 옳은 걸까요? 네가 틀렸겠지. 네가 틀렸겠지. 나연이 네가 틀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화를 내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화를 행동으로 표현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자, 전 미용실에 가면 뭘 하죠? 머리를 잘라요. 자, 머리를 자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땡강. 이게 머리 자른다는 뜻이잖아요. 미용실 가서 맨날 머리 자르셨죠? 머리 근데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머리 카락을 자른 거죠. 머리 가로 열고 카락 가로 닫고를 자른다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화를 내지 말라는 건 화 가로 열고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가로 닫고를 하지 말라예요. 네. 야 이건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와 이것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집어 던져요. 이것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툭 쳤어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내면 안 된다면서요. 아, 화 내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화 나면 어떡해요? 화 안 나야지. 속으로! 아, 그래서 속병이 생기는 거죠. 속으로만 내요? 속으로만 욕하고? 그럼 가만히 참아요? 우리 애를 때렸는데? 화내지 말고? 어떡해요? 참아요? 참아요? 화 안 나세요? 내가 애를 때렸는데? 그럼 장모님을 때렸으면요? 어떻게 해요? 자, 화나는 감정은 올라오겠죠. 당연히 올라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아이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있는 것 중에 짱돌 중에 제일 뾰족한 걸 골라가지고 머리통 확 찍었어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건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화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머리 댕강 아니고 머리카락. 네, 그죠? 네. 화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어떻게 해요? 화는 상대방이나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나의 바람에서 올라오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나의 바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했던 호흡처럼 잠시 호흡을 하고 멈추시길 바래요. 뭘 멈추느냐? 화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멈추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알아차리시길 바래요. 아, 나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너 성질 부리고 왜 이러니? 라고 했을 때 화가 난다 치고, 나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으니까 화가 났다 치고 그냥 지 성질 부리는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 상대에게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그 말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올라오는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를 내가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 저기 위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아, 이런 말이 하고 싶구나. 지성질은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라는 말이 하고 싶구나. 내가 그렇게 승질이 못됐나? 라는 말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떠오른 걸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공식은 뭐예요? 이런 말이 하고 싶구나. 혹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이걸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화가 감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가라앉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실제 해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떠오르고 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나의 바람이 보여요. 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니 속상하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길 바라니 슬프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길 바라니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무엇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바람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존중해 주길 바라고 그냥 있는 모양 그대로 개성 진리치로서의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서 좀 아니고 많이 화가 나. 이렇게요.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네.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화내면? 이렇게 화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낸다면? 네. 미안해질까요? 안 미안해져도 상관없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내가 쏘기 시원해요. 내가 화가 올라왔을 때 참거나 혹은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상대에게 어떤 강하게 행동을 하고 나면 후회를 하거나 더 찝찝하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화를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내가 어떤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내 스스로가 알아차려주면 그냥 속된 말로 내 속은 시원해요. 즉 화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상대가 그 행동을 멈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공감 대화로 화내는 방법이에요. 언어로. 제가 저번 주에 참어머님 말씀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거 다 가르치세요, 시키세요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제 여기 2주차 해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지만 감사하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자, 만약에 지금 제가 다 여러분들께 다 1대1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는 길을 데려다 주셨어요. 아이들을 운전해서 태워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몇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받은 건 0.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받았다가 100. 몇 받으신 것 같으세요? 100 받은 것 같으세요? 네. 몇 받으신 것 같으실 것 같아요? 50. 몇 받으신 것 같으실 것 같아요? 100. 몇 정도 받으신 것 같으세요? 100 다 받으신 것 같으세요? 후하세요. 네. 자, 그럼 공감대화로 제가 감사를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감대화로. 제가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태워다 주시니까 제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안심이 돼요. 감사합니다. 얼마 받은 것 같으세요? 네. 아까는 지금이랑 비교하니까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여러분들이 차를 태워다 줬다는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냥 말만 하느냐? 혹은 이 공식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이 한 어떤 행동 전의 나의 느낌, 저 늦을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 태워다 주셔가지고 제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됐어요. 충족된 나의 바람. 그래서 변화된 나의 느낌이 뭐예요? 너무 안심이 됩니다. 약속 시간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감사해요. 네. 이거를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나는 50만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공감대와 이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100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만 이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저번 주에 여기 왔을 때 혼자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좀 떨렸어요. 장로님께서 말씀을 같이 나눠주셔서 불안한 제 마음이 가라앉았고요.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편안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나 이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네. 그죠? 아버님 느낌이 어떠세요? 이만큼 떼고 다? 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공감대와 앞서 배운 공식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감사하기만 하루에 한 명씩에게만 실천하시면 그만큼 풍요로운 삶,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원래 1년 과정이에요. 1년 과정을 여러분들께 맛보기를 다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더 대화를 못 나눈 것이 아쉽지만 공감대화에 알려드릴 수 있는 꼭지들을 다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욕심을 좀 부려보았습니다. 조금 더 소통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저희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미나 혹은 조금 지루해질까봐 강한 표현들이 쓴 것이 좀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불쾌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불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감 대화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고자 하는 공감 대화의 그 뜻은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